자, 바로 이어서 마침 시간이 나가지고 두 번째 동영상을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는 지난주 우리가 특강할 때도 선생님이 잠시 언급하다가 시간이 모자랐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일 특강하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 제목은 2차 함수의 이론 2로 정했지만 이거의 디테일한 제목은 따로 있어. 뭐 어떤 책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의 해석이라는 이름도 쓰는데 좀 더 오래된 이름은 근의 분리 1, 근의 분리 2 이런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실은 이 근의 분리 2가 훨씬 더 고급 기술이야. 그래서 얘만 잘 알아도 쟤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근의 분리 1이라는 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양일 때와 두 군이 모두 음일 때 세 번째는 한 근은 양이고 다른 근은 음이 이렇게 해가 구분이 될 때 어떻게 이 방정식을 해석할 수 있느냐를 공부하는 게 바로 근의 분리 1이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양수이려면 어떤 조건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느냐가 바로 근의 분리 1인 거야. 자,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하는데 실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 근데 실은 별게 없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정보를 캐내올 수 있는 방법은 실은 두 개밖에 없다. 해를 직접 구하려면 물론 인수분해나 근해공식을 써야겠지만 직접 해를 구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첫 번째는 근과 개수의 관계.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근계,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별식. 이거밖에 없어. 2차 방정식을 보고 건을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개야. 근해공식, 해를 구할 거면. 아니면 근과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만 알 거면 근과 개수의 관계.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를 알려면 판별식. 이 세 개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는 근들의 부호만 확인할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근의 공식은 필요가 없어. 즉 판별식과 근과 개수의 관계만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부호를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한번 볼까? 자, 먼저 2차 방정식 두 군이 모두 양수라고 했는데 두 군이라고 했잖아. 두 개라고 안 하고 두 근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두 군이 겹칠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서로 다른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두 군이 중복될 수 있다. 즉, 중근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t가 0 이상이다라고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두 군이 있고 봐야 되고 두 군이 양이니까 근과 개수 관계 두 군의 합도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두 군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겠고 세 번째 두 군의 곱. 두 군의 곱은 당연히 양수, 음수, 양념이니까 곱하면 양수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부등식 3개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 D, 합, 곱을 쓰면 서로 다른 부등식이 3개가 나오겠지. 이 3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두 군이 모두 양수라면. 그러면 수직선상에 이것들을, 이 부등식의 해들을 수직선상에 올려놓고 3개가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근의 분리 해석인 두 군이 모두 양일 조건을 찾는 방법이야. 별로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는 두 군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야. 얘도 먼저 두 근이라고 했잖아. 두 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첫 번째는 판별식 G가 서로 다르단 말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겹칠 수 있어. G가 0 이상이다라고 하나 해주고 두 번째는 두 군이 모두 음수니까 두 군의 합은 당연히 음수해야 될 테고 세 번째 두 군의 곱은 음음이니까 곱하면 양수겠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몇 개 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근공, 근해공식, 근과 개수의 관계, 판별식밖에 없는데 그는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니까 두 개밖에 할 게 없다. 근계, 판별식. 그래서 세 개를 확인해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 수직선상에 올려놓고 세 개가 다 겹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한글은 양, 다른 한글은 음인. 한글은 양, 다른 한글은 음인. 2차 방정식의 해를 해석한다고 한다면 어디 볼까? 판별식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당연히 한글은 양, 한글은 음이니까 얘는 서로 다른 근이겠지? 그러니까 판별식 굳이 확인한다고 한다면 D가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두 분의 합. 한글은 양, 한글은 음이니까 합했을 때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합은 확인할 수 없어. 대신 곱은 확인할 수 있겠네. 양, 곱하면 음수겠네. 그래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다면 두 개 다 확인해야 되는데 좀 더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인데 여기서 두 분의 곱을 확인하면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A분의 C를 확인하는 거잖아, 얘가. A분의 C가 음수인 걸 내가 확인을 한다고. 근데 A분의 C가 음수면 AC도 음수겠지. AC가 음수면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너는 양수가 되고 B제곱은 원래 0 이상이니까 얘는 자동으로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한글은 양, 한글은 음인 경우에는 판별식은 확인하지 않아도 돼. 확인하면 큰일 난다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의 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만족하니까 한글은 양, 한글은 음일 조건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확인해도 충분하더라.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을 해석하는 방법, 근의 분리 원이라는 기술이야. 자, 별로 안 어려워요. 그죠? 자, 이제 설명 뭘 설명할 거냐면 근의 분리 2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해석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놓긴 똑같이 써놓는데 근의 분리 1과 근의 분리 2의 가장 차이점을 본다고 한다면 근의 분리 1은 방정식을 순수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근의 분리 2는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0이 아니라 y였다고 한다면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근데 y가 0을 넣었다는 거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y가 0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x 절편을 보겠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기술, 여기서 그 두 번째 근의 분리 2의 기술에서 첫 번째는 뭘 확인할 거냐면 두 근이 모두 n보다 클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y에다 0을 집어넣었으니까 우리는 2차 함수의 x절편을 보겠다라는 거야. 이 근이라는 거는 2차 함수, 우리 y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 x절편이 두 근인데, 이거의 두 근인데 두 개 모두 n보다 크니까 m이 여기 써야겠다. 그래야 두 근이 n보다 크지. 그리고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생겨도 실은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 해도 되는 거, 한 개 해도 되는 거.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뭐 확인해야겠느냐? 방정식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판별식과 근과 계수관계였다고 한다면 이 방정식을 함수 해석할 때는 당연히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앞에 동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x축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구분하는 그 판별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함수값을 넣었을 때 답이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 판별하는 함수값. 그 다음에 앞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었지, 그렇지? 대칭 추계 방정식. 이 세 개를 가지고 확인할 거야. 자, 첫 번째. 역시 두근이라고 그랬으니까 t는 0 이상이고 봐야 되겠더라. 진짜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중근일 수도 있잖아. 서로 다르려고 말하지 않았으니 t는 0 이상이어야 된다. 두 번째. 함수식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m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식을 우리가 fx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다 만약 m을 집어넣어서 만든 함수가 fm은 어떻게 되겠느냐? m이 여기니까 휘용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가 m, fm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m을 집어넣을 때 만들어 이 함수식에다가 m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이 y 값이 양수냐 음수냐라는 거야. 이게 x축이니까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fm은 양수인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두 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 좀 먼저 가서 해볼까? 자,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뭘 공부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랑 두 분이 모두 n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두 근이 x절편이 두 근이 n보다 작잖아.
근데 여기도 두근이라고 그랬으니까 D가 0 이상일 거고, 그 다음 함수식에다가 M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Y값 FM일 텐데 이것도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FM이 얘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M보다 클 때나 두근이 모두 M보다 작을 때나 판별식과 함수값 나누고는 구분이 되지가 않아. 이때 세 번째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게, 물론 세스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서도 이거랑 이거 두 개로 확인이 안 돼서 이거 하나 더 확인하잖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연관성도 보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냐면, 뭐 하는지 알아야 돼. 대칭 축을 확인할 거야. 대칭 축. 전 동영상에서 말해줬지. 대칭 축의 방정식. 선생님이 아까 그 저번 동영상에서 이차함수, 이 이차함수에서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아도 꼭지점의 x좌표, 대칭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말해줬었지, 그렇지? 그게 바로 뭐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b로 우리는 대칭 축의 방정식 꼭지점 x좌표를 알 수 있다고 했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얘랑 구분 짓는 게, 대칭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 축이 n보다 크잖아.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n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 얘는 대칭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 축 n보다 더 작겠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해석하는 게 바로 근의 분리 2야. 자,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어. 안 보일까봐 여기다 쓸 거야. 3번. 항구는 n보다 크고 다른 항구는 n보다 작는 거야. 좀 더 틀자. 이렇게.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얘랑은 매우 유사한 거야. 여기서 만약에 m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근의 분리 1이야.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근의 분리 2를 제대로 익히면 얘는 실은 몰라도 상관없는 기술이기도 해. 자, 아까 여기 한장 계속 찾아보면 여기 3개, 3개, 1개잖아. 얘도 여기 보면 3개, 3개 정원선 몇 개여야 돼? 1개여야 돼. 자, 원래는 얘도 마찬가지다. 판별식 G가 원래는 서로 다른이니까 얘는 얘보다 커야 되고, 함수가 m 넣으면 음수죠, 얘는. 그리고 판별식, 그 다음에 뭐지? 축은 m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축은 확인하지 못해.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함수식에다가 m을 집어넣는데 값이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그래프가 x축 아래 떨어져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판별식은 확인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같은 이유로. 그래서 한글은 한글은 m보다 크고 다른 한글은 m보다 작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태도 3, 3, 1, 얘도 3, 3, 1 뭐만 확인하면 되면 얘는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 함수식에다 m을 넣었을 때 이 y값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에 대한 해석이라고도 하고, 또는 근의 분리 1, 2라고도 하는 개념이에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올 때까지 단원 이름만, 함수만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는 개념이라서 꼭 익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일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를 다 정리를 했고, 잘 필기해서 내려오고, 나머지 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내일 마무리합시다. 자, 듣느라 수고했어요.